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서초 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에 떡제조 기능사 자격증 동영상 강좌의 강의를 맡게 된 강사 박지형입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떡제조 기능사 자격증은요, 2019년에 새로 신설된 국가기술 자격인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이번 강좌는요, 이번 떡제조 기능사의 이론 및 실기 과정을 들으실 수 있는 강좌입니다. 떡을 만든다는 것, 우리가 가정에서 떡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떡은 생각보다 제조 과정이나 또는 필요한 재료가 너무나 단순하고요. 게다가 지금 현재 출제되고 있는 실기 품목은 8가지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요. 조리기능사라든지 제과제빵 자격증 등 다른 식품 관련 자격 품목보다 도전해보기에 훨씬 어렵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간단한 기구 몇 가지와 또 재료 몇 가지만 갖추신다면은 가정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쉽게 연습이 가능해서요. 이 코로나 시대의 동영상 수업만으로도 혼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분야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 강좌를 들으면 꼭 떡제조 기능사 자격증을 따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은요, 꼭 자격증이 목표가 아니더라도 품질 좋은 재료를 준비해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건강하고 또 신선한 떡을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이 또 되실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서 떡이요, 꼭 전문 떡집에서 사 먹는 음식이 아니라 밥보다 만들기 쉬운 음식이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떡의 세계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번 시간은 떡제조 기능사 동영상 강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떡제조 기능사 동영상 강좌는 총 12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지금 이 시간은 1강의 강의 시간으로서요. 떡제조 기능사 과정의 동영상 강좌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이고요. 또 떡제조 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또 2강에서 4강까지는요. 떡제조 기능사의 필기시험 출제 과목 및 기출문제 풀이를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설명으로 진행을 하는 시간이고요. 이 떡제조 기능사 이론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미리 제공을 해드린 PPT 파일을 다운을 받으셔서 이것을 출력을 미리 하셔가지고요, 강좌를 들으시게 되면은 이 이론 수업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5강부터 12강까지는 떡제조 기능사 실기 출제 품목 8가지를 실습 동영상으로 설명을 하면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미리 제공한 실기시험 요구사항 또 지급재료 목록을 출력을 하셔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메모를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은 시험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떡제조 기능사 시험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제조 기능사는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 자격증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를 하는 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으로는요, 우선은 필기시험을 합격을 하셔야지만 실기시험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필기시험은 떡제조 기초 이론, 그리고 떡류 만들기, 그리고 위생 안전관리, 그리고 우리나라 떡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실기 과목으로는 떡 제조 실무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데 바로 떡을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콩설기떡, 경단, 쇠머리떡, 송편, 백편, 인절미, 그리고 삼색 무지개떡, 북구미가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총 8가지의 실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8가지 중에서 2가지를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자, 떡제조 기능사 검정 방법으로는요. 우선 필기시험은 객관식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4가지 답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죠. 총 60문항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시험 시간은 60분이기 때문에 이 60분 동안에 60문항을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실기시험은 작업형으로 2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2시간 안에 2가지의 떡을 모두 완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을 초과를 하게 되면 실격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시험 시간 안에 모두 떡을 완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은 공개 문제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의 기준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요. 여기서 60점 이상이 되었을 때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60문항 중에서 36개만 맞으시면 합격이 되게 되겠습니다. 시험 접수비는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필기 접수비는 14,500원이고요. 그리고 실기 접수비는 37,300원입니다. 자, 이번에 배우실 메뉴는 쇠머리떡인데요. 이 쇠머리떡은 마치 떡의 단면이 소머리 편육을 눌러놓은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붙여진 재미난 이름인데요. 찹쌀에 밤, 대추, 그리고 서리태 콩, 그리고 호박꼬지 등 굉장히 영양이 많은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아주 맛있는 떡입니다. 그런데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쉬워서 가정에서 꼭 떡제조 기능사 시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은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떡이. 오늘 소머리떡에 제일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은 일단 서리태 콩을 삶는 일인데요. 이 서리태 콩을 저도 한번 먼저 삶아 보도록 하겠는데 이 소머리떡하고 짝꿍이 돼서 나오는 떡이 바로 송편입니다. 이럴 때는 송편에 들어가는 콩과 그 다음에 소머리떡에 들어가는 서리태 콩을 같이 한꺼번에 삶아서 나눠서 사용을 하시는 편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자, 이 호박꼬지는 너무 말라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거 불어놔야 돼요. 부드럽게 불어놔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한두 큰술 정도 자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불려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료를 준비하는 처음 단계에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두시면은 다른 재료 준비하는 동안에 이 호박이 부드럽게 불겠죠. 자, 이번에는 밤하고 대추를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밤하고 대추는 절반 정도 양은 밑에다 깔을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되도록 예쁘게 좀 신경을 써서 썰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밤 대추 중에서 좀 모양이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요. 밤은 최대한 밤의 모양을 살려주세요. 가장 납작하고 넓은 쪽으로 썰으셔야 되는데 편편하게 놓고 썰지 마시고 이렇게 납작한 쪽을 살려야 되니까 세워서 썰어야 되겠죠. 근데 밑이 둥글기 때문에 밑부분을 잘라주세요. 자, 잘라서 도마에 딱 세워 놓으시고 가장자리는 좀 잘라내시고요. 밤을 0.3cm 정도 0.2에서 0.3cm인데요. 너무 얇게 썰면 밤이 쉽게 부서져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얇지 않게 납작납작하게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돌려서 자 이렇게 썰 때 밤이 부서지지 않도록 칼에 힘을 지그시 누르듯이 썰어주시고요. 짜투리는 버리지 말고 이렇게 남겨두시고요. 또 하나 정도, 절반 정도의 밤을 자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두시고 나머지 분량의 밤은 한 콩알만 하게, 서리태 콩알만 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이때는 부서져도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지금 이 짜투리 밤도 이때 같이 이용을 하세요. 버리지 마시고. 밤이 많이 들어가면 떡 굉장히 맛있죠. 이렇게 서로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셔야 익히는 시간도 똑같이 맞춰져서 익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전체적으로 비슷한 크기가 되게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추를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대추는 젖은 면보자기에 물 좀 살짝 묻혀서 꼭 짜셔가지고 이 젖은 면보자기를 이용해서 겉면을 닦아주세요. 물에 씻어버리면 대추가 불어가지고 썰기도 불편하고 퍼지니까 자 이렇게 가볍게만 닦아서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추는 자, 이렇게 돌려 깎으실 때는 이 씨 부분에 바짝 칼날을 닿게 하셔서 최대한 살이 씨에서 분리가 되도록 이렇게 깎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대추도 준비가 됐으면 이 중에서 대추는 한 2개 정도, 3개까지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이는 좀 길게, 폭은 한 1cm 정도가 되게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닥에다 깔 거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1개 더 하셔도 되고 뭐 반 개 정도만 이렇게 해 놓으셔도 괜찮아요. 나머지 대추는 밤하고 썰어놓은 밤하고도 똑같은 크기가 되게 또 썰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콩알 크기 정도로 자, 이렇게 썰어서 콩이 삶아지고 있는 동안에 밤과 대추 썰어서 준비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썰어서 한 곳에다가 같이 또 모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박꼬지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절반, 요건 한 3분의 1 정도만 남기시면 될 것 같아요. 불어난 호박꼬지도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은 물기를 조금 짜주세요. 물기를 살짝 짜서 같이 섞을 수 있게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재료 준비가 됐으면, 자, 콩이 어느 정도 아마 삶아졌을 거예요. 이때 이제 삶아진 콩을 물기를 빼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콩이 거의 다 삶아졌는데요. 이 콩에서 올라오는 거품은 중간중간에 삶을 때 제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자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국자를 씻어가면서 제거를 하셔야 깨끗하게 편리하게 제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 떠있는 거품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제 시간이 15분이 됐기 때문에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콩을 체에다가 받쳐주시고요. 자, 이대로 그대로 씻으셔도 좋지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는 자, 키친타월을 펼쳐서 마저 식히면서 콩에 있는 물기를 좀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은 재료 중에 콩알 크기로 썰어서 섞어야 되는 재료들, 그 다음에 모양 있게 해서 우리가 고명으로 사용해야 될 재료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콩의 경우에도 삶다 보면은 이렇게 껍질이 터져서 못생긴 콩들이 나와요. 요거는 섞는 용도로 활용을 해주시고, 예쁜 콩은 장식용으로, 고명용으로 쓸 수 있도록 나눠서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콩을 일부는 여기다가 예쁘게 장식을 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준비를 해 놓도록 하고요. 나머지 콩은 자, 이렇게 수분이 살짝 마르면은 이쪽에다 같이 준비를 해서 또 콩을 따로 넣으면은 또 빼먹어요. 한쪽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같이 분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재료까지 준비가 되면은 바로 떡가루를 준비를 해서 떡을 안쳐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찹쌀가루에 물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때 또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무조건 물을 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물을 줘봤자 한 2큰술 정도만 주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 찹쌀가루 자체가 좀 수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 때는 물을 주지 마세요. 그래야 퍼지지 않게 우리가 떡을 찔 수가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물을 주시면 안 되고, 그리고 물을 주더라도 아주 조금만 주시는 게 좋겠죠. 저는 보통의 찹쌀가루의 경우에 보통 물을 2큰술을 주는데요. 이렇게 해서 쌀가루를 한 번을 내렸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설탕을 섞어줄 건데, 요 설탕을 섞어가지고 찜기에다가 이제 바로 안쳐야 되는데, 이때 부재료를 같이 섞어줘야 되겠죠? 자, 우선 부재료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쯤은 물솥에 물이 끓고 있어야 됩니다. 물솥에 반 정도 물을 부어서 안쳐주도록 하시고, 자, 저는 이 젖은 면보자기입니다. 물에 푹 적신 다음에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살짝 짰습니다. 자, 면보자기를 깔아주셔야 되는데, 맵쌀떡은 실리콘 시루 밑을 쓰셔야 되지만 찹쌀떡은 반드시 면보자기를 쓰셔야지 달라붙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 달라붙죠? 그리고 우리가 계량한 설탕을 조금만 여기다가 뿌려주세요. 바닥에 달라붙지 않게 하는 이거는 비법입니다. 자, 이렇게 뿌려주시고 너무 많이 뿌리지 않으셔도 돼요. 아주 살짝만 뿌려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설탕을 이 쌀가루에다 섞어주시면 돼요. 나머지 설탕을 쌀가루에 고루고루 섞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양나게 이렇게 썰어 놓은 재료들을 바닥에 깔아주시는데, 바닥에 까실 때도 중요한 점은 이 바닥으로 가는 부분이 나중에 얼굴이 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쁜 쪽, 밤도 앞뒤 쪽 중에서 좀 예쁘고 편편한 쪽이 바닥으로 오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군데군데 골고루 밤을 깔아주시고요. 울퉁불퉁하고 좀 못생겼다 하는 부분들은 보이도록 깔아주시고요. 대추를 까실 때도 대추의 껍질 부위가 아래로 가도록 하셔야 나중에 뒤집었을 때 빨간 대추 껍질이 보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대추도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호박꼬지도 이 호박꼬지가 흐물흐물할 때까지 완전히 불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또 찌면서 불어나니까요. 하지만 너무 단단하게 또 심이 남아있는 상태는 안 되겠죠. 호박꼬지가 너무 길면은 길이를 한 2-3cm 정도로 잘라서 쓰셔도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라서 군데군데 얹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콩. 예쁜 콩,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삶아진 예쁜 콩을 군데군데. 이게 이제 얼굴이 될 부분이니까 예쁘게 화장을 시켜주는 거죠. 소머리. 소머리 현육과 비슷한 느낌이 벌써부터 나기 시작하네요. 자, 이렇게 골고루, 그리고 이왕이면 가득 차게 얹어주세요. 뻑뻑할 정도로 가득 차게 얹어주셔도 나중에 떡이 좀 늘어나서 빈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생각보다 바닥을 이렇게 꽉 차는 느낌으로 가득 담아주시는 편이 훨씬 예쁘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자, 요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 나머지 재료들을 자, 떡가루에다가, 설탕을 섞은 떡가루에다가 같이 골고루 섞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섞어서 이것을, 자, 주먹을 주세요. 이렇게 그대로 떡가루를 안 치게 되면은 찹쌀은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막이 형성이 돼버려요. 막이 형성이 되면은 밑에서 김이 위로 올라오질 않아요. 막혀서.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주먹으로 꾹꾹 줘서 중간중간에 빈 공간이 생겨야지만 떡을 찔 때 그 사이사이로 증기가 올라와서 위에 있는 떡도 골고루 익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손으로 주먹을 꼭 쥐세요. 꼭 쥐어서 군데군데 골고루 주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쌀가루는 그냥 이렇게 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끓는 물솥에다 넣어서 요것도 20분 내지 30분까지, 중간에 떡이 안 익을 수도 있어요. 김이 조금 새거나 했을 경우에는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열어보고 확인을 하셔서 20분에서 30분까지 뜸을 들이지 않고 센 불로 기울어 있지 않나 잘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불을 켜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 또 김이 새면 곤란하겠죠? 김이 그렇게 잘 새지는 않아요. 보통 떡들이 딱 맞기 때문에. 그렇지만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삐뚤게 났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나중에 낭패가 돼요. 김 새면은 떡이 또 익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전에 김 새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시루번을 자, 키친타올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좀 안전하고 안심이 되죠. 나 스크래퍼 사용해가지고 밑부분을 살짝 이렇게 살짝만 훑어놨을 때 아래쪽까지 투명하게 다 익은 거니까요. 더 이상 찌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기름 바른 비닐, 기름이 안쪽에 발라져 있는 상태로 놓으시고요. 이거를 뜸들이지 마시고 바로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꺼내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지금 이 면포자기 밑으로 간 쪽이 얼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꺼낼 때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놓고 이렇게 이 부분이 보이도록 해서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자, 앞뒤 모양이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가장자리 이 모서리 쪽으로 떡이 잘 갈 수 있도록 잘 눌러주세요. 눌러서 네모 반듯하게 전체적으로 정사각형에 15cm에서 조금 벗어나, 이때 앞뒤 모양을 좀 보셔가지고 조금 더 모양이 예쁘게 표현이 된 쪽이 얼굴이 되게 담아내는 게 좋겠습니다. 소머리 떡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소머리떡 잘 배워보셨나요? 우리 소머리떡의 주의점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머리떡에서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건 콩삶기겠죠? 우리 콩설기에 콩삶기, 또 송편에 콩쌈기, 이렇게 콩을 삶아야 되는 경우가 몇 번 있는데요. 항상 콩쌈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물을 너무 많이 잡지 않는다는 거, 물이 끓으면은 15분 시간을 지켜가지고 삶아주셔야 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어렵지가 않겠죠. 그리고 콩이 삶아지는 동안 나머지 재료를 준비를 하실 때, 자, 이렇게 고명의 역할을 하는 재료들은 밤도 납작납작, 대추도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은 이 호박꼬지를 물에 적셔서 부드럽게 불려 놓으시는 게 시간이 필요하니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부재료 준비가 되면은 나머지 부재료들은 콩알 크기와 비슷한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재료가 준비가 되면은 이번에는 떡가루를 준비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물의 양을 너무 많이 잡으시면 안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보통 이 찰떡은요, 물을 주지 않고 쪄도 떡이 쪄집니다. 그 자체에 수분 보유력이 많기 때문에 그냥 찌셔도 되긴 하지만은 우리가 또 소금물을 만들어서 간을 해야 되니까, 저는 오늘 한 큰술에 소금물만 만들어서 5g의 소금을 넣었죠. 떡가루가 500g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소금물을 한 큰술만 만들어서 넣었는데도 떡이 굉장히 잘 익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서 체에 한번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설탕과 나머지 부재료를 잘 섞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찜기에는 오늘은 실리콘 시럽 밑을 까는 것이 아니라 면보자기에 적셔가지고 까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면보자기에 설탕 살짝 뿌려주시고, 여기에다가 예쁘게 이 바닥에 갈, 이 얼굴이 될 이 부분들을 뒤집어서 대추와 밤과 그 다음에 호박꼬지, 콩을 보기 좋게 깔아주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좀 빽빽하게 깔아주셔야 되겠죠. 저도 상당히 빽빽하게 깔았지만 떡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빈 공간이 살짝 보이죠. 많이 이 고물들이 깔려 있을수록 훨씬 예쁘게 소머리 떡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위에다가 쌀가루를 주먹 져서 올려놓으시고, 끓는 물솥 위에 올려가지고 20분 내지는 30분까지 찌는 시간을 조절을 하셔야 돼요. 중간에 한번 뚜껑을 20분 정도 내서 한번 열어보시고, 전체적으로 떡가루가 투명하게 익었다 그러면은 뜸들이지 않고 바로 기름 바른 비닐에 싸서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떡을 길게, 폭은 15cm, 그 다음에 길이는 한 30cm 정도가 되게 해서 반을 접어서, 이 반을 접을 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고명이 바깥으로 가게 접어야 되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이 되도록 모양 잘 마무리를 하셔서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그러니까 두 가지 메뉴니까 한 가지 메뉴가 완성이 되고, 나머지 제출하기 직전에 비닐에서 풀러서 담아서 내시면은 그래도 반듯한 모양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영양 만점의 재료들이 많이 들어간 이 소머리떡 꼭 한번 연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